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뭔가 돌렸는데 일단 CPU는 7800X3D를 사용했고요. 메인보드는 B650PG 라이트닝 보드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를 보시면요. XMP 메모리예요. XMP 메모리 6400 베이스의 6400 클럭의 XMP 메모리입니다. SK 하이닉스 A다이 베이스고요. 메모리 16기가 2개 장착했습니다. 2개. 그리고 타이밍은요. 3200이라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예요. 6400의 타이밍이 32, 39라 되어 있는데 38입니다. 38, 38, 80. 이거 왜 39라고 나오지? 여기 안 나오네. 이따 메인보드에서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XMP 메모리인데, 자, 제 컴퓨터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이 제 시스템에서 6400 클럭의 XMP가 안 돌아갑니다. 맨컨이 딸려요. 안 돌아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젠포에서 6400 클럭이 되는 분도 있긴 있을 건데 안 되는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 구매를 하기 전에 QVL을 확인해서 구매를 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특히 메모리 제조사의 QVL이요. 아니면 최소한 썰인 정도에서 물어보세요. 썰인에 이거 호환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잘 모르고 샀어요. 잘 모르고 샀는데 6400짜리로 샀는데 XMP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메모리 살 때 제조사, 유통사죠. 메모리 유통사의 QVL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면 메모리 제조사에서, 아니 유통사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6400 클럭에 이게 호환이 된다고 판매하는 유통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지속된 교환 및 환불 요청에 해당 메모리를 QVL에서 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젠포에서는 6400 클럭이 맨컨에 따라서 안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6400 클럭을 구매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XMP용으로요. XMP 말고 수동 오버클럭 용도로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A다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지금 이거 지금 타케온 보드 고전 8200까지 들어갑니다. 타케온 보드에서 타케온 보드는 8300이 한계예요. 그 이상 안 들어가요. 아무튼 거의 타케온에서 거의 최대치까지 들어가는 메모리인데, 6400에 CL32라고 다 하이닉스 A다이는 아니고 하이닉스 M다이가 많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통 제품 중에는. 근데 이거는 하이닉스 A다이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6200 클럭으로 일단 다운해서 넣어봤는데,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메모장을 한번 켜보자. 400CL 30. 이게 지금 제 램 스펙입니다.
자, 6400이 CL32 램을 샀는데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그냥 교환 및 환불하세요. 그냥 환불하고 좀 더 낮은 클럭으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이제 환불이 불가능한 QVL 확인 안 하고 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하이닉스 베이스면은 6200은 들어갈 거예요. 6200 또는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6200과 6000 클럭을 낮춰서 사용하면 돼요. 클럭을 낮춰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심화 네 번째 6200. 자, 2번 3번의 경우는 이건 TM5 안정화 툴 안 돌려도 돼. 지금 제가 한 게 4번이에요. 제가 한 게 4번이고 실질적으로 4번은 수동 오버클럭입니다. 근데 2, 3번은 왜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되냐고 얘기하냐면 2, 3번은 XMP 범위에서 사용할 거예요. 수율 범위라 그러자. 왜 XMP 수율 범위라고 하냐면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에는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율이 뭐냐? 수율은 뭐냐면 이 메모리가 동작할 수 있는 타이밍 범위라 그래야 되나? 동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이라고 할게요.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죠.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XMP 메모리는요. 타이밍을 몇 개 안 써요. XMP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타이밍은 TCL 타이밍, TRCD 타이밍, TRP 타이밍, T라스트. 이것도 거의 자동 계산되는데 요렇게 이게 TCL이고 라스트 캐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RCD고 이게 RP고 이게 라스고 이게 RC 타이밍입니다. RC 타이밍은 사실 보통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RP 더하기 RAS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이 두 개 더하면 119 나오죠. 보통 XMP 메모리에서는 이 네 개 타이밍밖에 안 써요. 타이밍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타이밍이 있는데 이 네 개 타이밍밖에 안 씁니다. 이 네 개 타이밍을 수율에 맞게 메모리가 동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장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다. 제법 아니야. 일단 가장이라고 하고 XMP 메모리라는 거는 이 수율 내에서 타이밍을 미리 이겁니다. XMP 메모리는 이 메모리의 수율 한계, 그러니까 가장 빠른 타이밍을 어느 정도 미리 체크해서 거기서 타이밍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율보다 넉넉하게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400에 CL40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런 램도 있고 6400에 CL32 요런 램도 있는데요.
이, 이 수율이라는 거는 보통 가장 크게 정해지는 요소는 뭐냐면 메모리 칩의 종류예요. 그게 뭐냐면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냐,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삼성 4800이냐, 삼성 5600이냐, 하이닉스 A다이냐, 하이닉스 M다이냐, 아니면 마이크론 4800이냐. 이게 요거 좀 더 세분화하면 하이닉스 A다이 중에서도 5600이 있고 4800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수율이 다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수율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에서도 수율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 A다이라고 하면요, 이런 정규 분포의 수율을 가질 건데 이 평균 수율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 여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같은 칩이면. 이게 하이닉스 A다이로 치면은 하이닉스 M다이는 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겹치는 구간도 있긴 있어요. TCL 타이밍 기준으로 이게 TCL 타이밍 수율이라고 하면 타이밍마다 수율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RCD 타이밍이 있는데 삼성 메모리 4800의 RCD 타이밍이 요 정도라면 삼성 5600 타이밍 아니 5600 클럭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 4800이 얘라면 삼성 5600은요 TRCD 타이밍이 한 여기쯤 있어요. 이렇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앞에가 좋은 거고, 앞이라기보다 왼쪽이 좋고 오른쪽이 안 좋은. 이거는 TRCD 타이밍. TCL 타이밍은 두 개가 비슷해요. TCL 타이밍은 비슷한데 TRCD 타이밍에서 5600이 페널티가 좀 있다. 마이크론은 오타 났네. 마이크론 4800은 되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 망작이에요, 망작. 그런데 5600은 마이크론 5600은 특성이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에요. 다른 해본 분한테 부탁해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요청을 드려봤는데 들어보니 얘랑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여요. 삼성 5600을 살려고 하는데 못 샀다. 그럼 마이크론 5600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지고 재고가 없어지고 하고 그러죠. 근데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습니다. 하이닉스가 많이 싸져서요.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 내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율을 가지지만 이 범위에선 비슷한 수율을 가지지만 이 칩 종류에 따라서 요거랑 요건 차이가 많이 심하죠.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하게 겹치면 비슷한 수율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특정 타이밍 하나에 따라서 이런 거고, 하이닉스도 A다이, M다이마다 좀 타이밍이 조여지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수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안정화토를 안 돌려도 되는 수율 범위 내에서 이 하이닉스 A다이와 M다이 기준으로, 왜냐면 6400 클럭은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삼성도 되긴 하는데 좀 수율이 좋아야 됩니다. 그 맨컨 수율이 좀 좋고, XMP급으로는 불가능해요. 삼성으로는 XMP급으로 6400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삼성 램을 인텔 시스템에서 6400 클럭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가능하다는 거랑 XMP가 가능하다는 좀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XMP는 이 한계 내에서 타이밍을 미리 세팅해 놓은 건데 이 가장 빠른 타이밍의 범위를 넘어가면 괜히 껐네. 예를 들어 내 TCL의 수율이 여기에요. 여기 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고 내가 조금 수율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여기가 이제 내 TCL의 수율인데 내가 타이밍을 세팅했더니 살짝 넘어가. 요 정도에서 동작하게끔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 범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은 요 이내 범위에서 여기까지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 범위에서 세팅을 해 놓은 거고,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잡아 놓으면요, 이게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변수가 많아요. 뭐 온도에 따라서 내가 타이밍을 세팅해 놓은 타이밍이 나는 처음에는 요 정도로 동작하게끔 세팅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걸 초과해서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XMP 메모리 제조사에서는요, 에러가 안 나기 위해서 넉넉하게 세팅을 합니다. 이 넉넉하게라는 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버클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가지고. 그래서 굳이 제가 예시를 이렇게 두 개를 단 건 뭐냐면, 제가 6400이면 대부분 하이닉스 A다이나 하이닉스 M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6400 CL40이랑 6400 CL32가 둘 다 하이닉스 M다이라고 하면 이 두 개 수율이 비슷해요. 정규 분포 내에서. CL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비슷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얘 가지고 타이밍을 CL32까지 조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전압을 똑같이 주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DDR4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DDR4에서는 보통 삼성 B다이를 썼죠.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XMP 메모리는 거의 삼성 B다이만 오버클럭이 수율이 넉넉했고, 뭐 하이닉스나 다른 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버클럭 마진이 별로 없었어요. 삼성 B다이를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버클럭을 했는데, 왜냐면 오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삼성 B다이의 경우고, DDR5에 가게 되면 삼성이 오버 마진을 별로 안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이닉스 메모리가 오버 마진이 괜찮은 편이라, 그래서 DDR5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이걸 오버 마진이라 그러는데, 오버 마진이 별로 없는 램도 있어요. 예를 들어 6400의 CL32, 이게 M다이면은 여기서 거의 안 조여질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XMP 수율 범위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수율 범위 내에서 클럭을 조정할 겁니다. 이 안정화툴을 안 돌려도 되는 근거가 이거예요. 수율 범위 내에서 쓸 거라고. 수율 범위 내에서 XMP 제조사가 6400 CL32는 이건 돌아갈 거야. CL32, 38, 38은 돌아갈 거야 라고 규정한 램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램은. 이거를 6200 CL32, 38, 38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에러 안 나요. 왜냐면 CL32, 38, 38은 6400 클럭은, 예를 정확히 계산기로 보여드릴게. 이건 진짜 FM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한 클럭당 걸리는 속도 있잖아요. 한 클럭당 이 시스템이 처리하는 속도는 정확히는 3200 다시 계산할게요. 이게 나노세컨드 단위로 계산할 건데, 6400 클럭이면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요. 아까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리퀀시 단위가 3200에 곱하기 2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3200을 계산하고 여기 한 클럭당 돌아가는 속도예요. 이 0.3125 나노세컨드가 한 클 0.3125고 TCL 32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32, TRCD는 그러면 이 6400의 CL32, 38, 38 메모리는 CL 타이밍은 10 나노세컨드, 그 다음에 RCD 타이밍은 11.875 나노세컨드 이내에서 쓰면 에러가 안 나요. 이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빨리 끝나면.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6200의 경우는 어떨까요? 6200은요, 이게 한 클럭당 블라블라 나노세컨드, TCL을 만약에 이걸 32를 쓴다. 그러면 이 소수점 밑에를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저 같은 경우 뒤에 이어지는 걸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지는 부분에서 끊어요. 그래서 방금 322580 블라블라였는데 0에서 끄는 겁니다. 32 곱하면 TRCD 그 다음에 잠깐만 0.322 곱하기 38. 자, 그럼 볼게요. 계산기를 열고 자, 이제 이게 시간 일자로 제대로 안 그려지네. 이게 시간이라고 봅시다. 시간 t예요. t 여기가 10, 나노세컨드 단위 ns. 자, 메모리가 동작을 합니다. 타이밍을 CL 타이밍을 동작을 해요. CL 타이밍을 동작을 하는데, 타이밍을 동작을 할 때 이제 6400의 CL32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6200의 CL32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고 다음 거를 하겠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바이오스에서 6400의 CL32는 여기서 끝낼 거야 라고 정의한 거고, 6200의 CL32는 여기서 끝날 거야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타이밍이 동작을 합니다. CL 타이밍이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내에서 끝났어. 그럼 6400의 CL32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내에서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이 여기를 살짝 넘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6400 CL32는 에러가 나는 겁니다. 요 경우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근데 6200 CL32는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여기까지 마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더 늦게 끝나도 상관없어요. 6200 CL32를 한 경우는 요 범위 내에서 끝나면 에러가 안 납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클럭이 좀 더 넉넉하게 풀려 있으면 같은 타이밍이면 좀 더 여유가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냐면 0.32256 나노세컨드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RCD도 마찬가지입니다. RCD도 이거는 맥스 값, 너는 못해도 여기에선 끝나야 돼 라고 규정하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타이밍을 정해야 하는 거는. 이거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6400의 CL40 40은요 12.5잖아요. 그럼 6400의 CL40은 여기에서 여기에 12.5가 있다고 치면 이 CL 타이밍이 여기 이전에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6400의 CL40보다 6200의 CL32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클럭은 6200이 낮지만 6400 CL40보다 낮지만 6400 CL40보다는 6200의 CL32가 더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0 나노세컨드로 규정한 거보다 10.32256 나노세컨드로 얘가 내가 4라고 해놨구나. 여기가 32256이라고 쳐요. 여기가 256 10점. 그래서 10 나노세컨드보다 10.32256 나노세컨드로 세팅하는 게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6400 CL32를 6200 CL32로 바꾸는 거는 얘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나온 램이기 때문에 얘는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38도 이게 된다고 규정하고 나온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11.875 나노세컨드 이내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작을 하지 않는 이유가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클럭 때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6400이 안 돌아가는 이유는 젠4에서 안 돌아가는 이유는 클럭 때문이에요. 인텔 시스템에서 6400이 안 돌아가시면 그 메모리 문제가 아니라 보드 문제라거나 이럴 수 있는데 뭐라 그럴까? 보드가 6400을 근데 13세대에서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가 불량인 경우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메모리가 타이밍이 RCD 타이밍이 11.9 나노세컨드가 필요해. 11.9가 필요해요. 0.025 차이는 되게 조금이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 메모리 제조사에서 이걸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경우에 예를 들어 겨울에 XMP 제조사에서 뭐 겨울 아마 온도 제어가 되었을 것 같은데 공장에서 돌렸던 온도랑 실제로 실사용자가 돌린 온도가 실사용자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쓰면은 램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살짝 이 마진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경우 수율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세팅한 타이밍보다 좀 더 늦은 타이밍을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에러가 나는 거죠. 그게 메모리 불량이라 그래서 교환해 주는데 보통은 유통사에서 교환해 주고 QVL을 확인하고 구매를 했으면요. QVL은 메모리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QVL을 확인했으면 유통사나 메모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QVL을 확인했으면은 유통사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해주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다. 예를 들어 직구했다. 직구램 QVL 보고 사도 소용 없습니다. 그거 교환 받으려면은 본사로 보내야 돼요. 직구램은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해외. 그래야지 교환 및 환불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XMP 램 구매를 할 때 국내 유통사 제품을 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 요렇게 클럭만 6400에서 6200으로 낮춰보시라. 그게 지금 이겁니다. 6200에 CL 32, 38, 38 얘는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된다. 왜냐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럼 6000은 어떻게 하느냐? 6000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지금 이 메모리는 10나노세컨드 이내에 들어가는 클럭을 쓰면 뭐든 가능해요. 그럼 6000은 한 클럭당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자, 1000 나누기 6000의 절반 3000. 0.3333. 이 경우는 계산할 때 0.33 곱하기 뭐 32 하면은 10.56이고요. 이런 10.66 차이가 심해요. 이 메모리 타이밍에서 요 뒷자리 차이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많이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꼭 소수점 뒷자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한 소수점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계산할 거예요. TCL. 자, 한 컬럭당 걸리는 속도가 0.3333인데 이걸 10나노세컨드 범위 내로 들어가게 쓸 거예요. 그러면 30이 나오죠. 30. 이 소수점 뒤에가 잘렸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딱 10에서 30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11.875를 0.33333333으로 나누면 자, 결국에는 요 메모리로 6400에 CL323838 램으로 6000 클럭에 TCL 30을 쓸 수가 있고요. 완전히 똑같은 속도예요. 6400의 TCL 30이랑 6000의 TCL 30은 완전히 똑같은 속도입니다. X 10나노세컨드예요. 6000의 TCL 30은. 그 다음에 TRCD는 11.875를 계산해서 하니까 35.625가 나왔는데 소수점보다 높은 값을 쓰는 겁니다. 높은 짝수 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6 원래는 35.625 얘가 맥스 값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 타이밍을 쓰면 에러가 안 난다. 충분하다. 이게 XMP 램의 수율 범위 내에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중에는 38 말고요 40 쓰는 것도 있죠. 6400 메모리의 모든 스펙이 32, 38, 38은 아닐 겁니다. 요거 40인 것도 있을 거예요. 40. 그럼 40인 건 어떻게 해요? 40인 건 계산하면 0.3125 곱하기 40이니까 얘가 12.5인데 그러면은 12.5로 계산을 하면 되죠. 12.5에서 나누기 0.333333. 자, 램 스펙이 6400에서 TRCD가 40인 경우는 38을 쓰시면 됩니다. 6000에 CL30 3838. 그러면 내 메모리는 6400에 CL40인데 어떻게 해요? 아마 40, 40, 40일 겁니다. 타이밍이. 40, 40이 40이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40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RCD 같은 경우는 이게 12.5니까 6000 클럭에서 38을 쓰면 되는데 TCL은 어떡하냐? 6400에서
0.3125에 40이면 TCL도 12.5거든요. 그럼 이것도 환산하면 38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6400에 CL 40, 40, 40은 얘는 환산하면은 6000에서 CL 38, 38, 38이 되는 겁니다. 아까는 6400에 CL 30이 들어갈 거라면서요. 라고 저는 분명 아까 얘기했죠. 얘 가지고 이거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같은 전압에서. 근데 왜 이번엔 말이 달라요? 왜 38이에요? 이거는 XMP 수율 범위 내에서 계산해서 그래요. 이 6400CL40을 6400CL32로 바꾸는 거는요. 수동 오버클럭입니다. 수동 오버클럭. 왜냐면 전압값이 얘가 아마 이 메모리가 얘가 전압이 아마 1.3이나 1.35V를 쓸 거고 얘는 1.4나 1.45V를 쓸 거예요. 전압을 바꾸면서 타이밍을 조이는 거는 이거는 수동 오버클럭이에요. 수동 오버클럭. 수동 오버클럭. 그렇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XMP 수율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타이밍으로 바꾸시는 게 낫고, 그런 경우는 안정화툴을 안 돌려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수동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안정화툴을 돌려야 됩니다. 이 수동 오버클럭 하시는 경우는 제 다른 영상을 보세요. 제 다른 영상에 오버클럭 하는 영상을 참고해서 얘 이렇게 타이밍을 조이네 이거 확인하고 그렇게 타이밍을 조여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할 줄 아셨으면은 XMP를 만사하고 뭐 시금치, 뭐 흑금치, 뭐 하금치 뭐 이런 거 사셨겠죠. XMP 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거 안 할라 그러잖아요. 요거 안정화 안 돌리려고, 요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시라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6400에 40, 40, 40 메모리는 6000에 38, 38, 38 이런 식으로 전압은 안 건드려도 돼요. 그러면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됩니다. 6200에서는 어떻게 하냐? 6200에 12.5 나노세컨드를 가지고 나누기 0.32258. 이거 같은 경우는 38.75로 38을 초과하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40을 써야 돼요. 그러면 6800의 CL40 메모리는 결국에는 6200으로 써도 40, 40, 40을 써야 된다는 거 보시다시피 계산상 초과합니다. 38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이거 여기서도 6400에 32, 38, 38을 6200 클럭으로 쓰게 되면 32, 38, 38이 돼요. 비슷하게 계산해서 2200 클럭으로는 타이밍을 못 줄인다는 겁니다. 400 클럭을 줄이게 되면 30, 36, 36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럼 뭐가 더 낫나요? 이거 둘 다 돌려보시면 아실 건데 뭐 되는 거 쓰시면 됩니다. 6200이 안 되는 메모리 컨트롤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6400 램을 6200으로 줄이면서 타이밍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6000 클럭으로 더 내리면서 타이밍을 조여서 쓰는 게 아마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램의 속도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숫자가 빠르면 좋은 거예요. 이게 아까 6400의 CL40보다 6200의 CL32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6200의 TCL이 32면 10.32256 나노세컨드인데 6000에 TCL이 32면 몇이에요, 이거? 얘가 더 빨라요, 속도가. 보세요. 0.32256만큼 더 빠릅니다, 얘가. RCD 값은 얘는 12.25804인데 얘가 38이죠.
12.25804인데 여기서는 그 36으로 계산해 볼게요. 잠깐만. 36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RCD는 6400에 38이 11.875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6000에 36이 12로 두 번째로 빠르고, 그거보다 얘가 더 느리죠. 38이 6200에 38은 12.25804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얘를 권장을 해요. 얘가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6000이 6200보다 낮은 클럭이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4번은 뭐냐? 결국 얘는 수동 오버클럭이에요. 수동 오버클럭인데 무리한 건 아니고 딱 TCL, TRCD, TRP 이렇게 세 가지만 건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RP는 RCD 값을 쓰기 때문에 두 개만 건드린 거예요. 두 개. 6200 클럭에서 323838로 쓰기 아쉽잖아. 아쉽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압을 올렸고요. 1.43V를 올렸고 TCL을 30, 그 다음에 RCD, RP를 36으로 맞췄습니다. 딱 그것만 건드렸어요. 나머지 하나도 안 건드렸고, 건드린 게 또 있구나. RFC랑 REFI도 건드려놨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 요 두 개 타이밍은 안 건드리셔도 좋은데, 이거 정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건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게 레이턴시 차이를 많이 조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랑 이렇게 5가지를 건드렸어요. 이 수동 오버클럭을 한다는 거는 이 안정화 툴을 돌린다는 겁니다. 안정화 툴을 돌릴 생각이 있으신 분은만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는 겁니다. 안정화 툴을 돌려야 되는데 앱솔트 뉴 컴픽에 권장주기 3주기를 돌렸고요. TM5 익스트림 컴픽은 10주기 이상 돌리세요. 10주기에서 20주기까지. 아무튼 이거는 안정화 툴을 다 돌리고 나서 에러가 없어야 쓰는 건데, 이제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이오스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설명한 이 이론 있잖아요. 이 한 클럭당 걸리는 속도로 이렇게 각 클럭당 타이밍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6200에 323838, 6000에 303636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6400에 32, 38 메모리 경우에요. 예를 들어 32에 40, 40인 경우는 변환하면 여기서도 뭐 3838이다. 제가 아까 계산 다 했죠. 이걸로 계산해서 직접 쓰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요 메모리는 요렇게 쓰셔야 되고, 그래야 XMP 스펙 기준으로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되는 타이밍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4번. 2, 3번까지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4번은 결국엔 수동 오버클럭인데, 수동 오버클럭은 제가 타이밍을 전부 다 건드리는 거는 다른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영상은 하이닉스의 A다이만 해당이 돼요. M다이는 이거 안 됩니다. M다이는 수율이 모자라요. 되는 램이 있긴 있어요. 되는 램은 뭐냐? 엄청 고수율. 엄청 고수율. 고수율 M다이는 이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M다이로 웬만하면 이거 시도하지 마시고, 내 메모리가 A다이가 맞다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갈 거예요. 바이오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건드리면은 레이턴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지.
제가 매번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클럭이 잘못 표기되는 거는 버전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 벤치마크 결과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CCD 한 개짜리 제품이기 때문에 읽기랑 복사 값이 조금 낮게 나올 겁니다. 6만대. 낮게 나오는 건 CCD 차이 때문이에요. 두 개짜리로 하면은 거의 쓰기 값하고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진짠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7950X 혹은 7950X 3D로 한 영상을 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더 조여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소개드리는 건 되게 간단하게 XMP급 스펙으로만 잡아보는 거라 63나노세컨 정도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감이 안 오시죠? 자, 이따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세팅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6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스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그 메인보드 어떤 걸 쓰시든 비슷해요. 딸내미가 깼나 본데 빨리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4800 베이스의 에이다입니다. 4800 베이스의 에이다이고요. 보시면은 일단 XMP 클럭을 X4로 넣었어요. X4로 323838이죠. 여기 써있죠. 여기는 39라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넣어보면 38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4로 넣은 다음에 D램 프리퀀시만 6400이었는데 6200으로 낮췄어요. 낮췄고 그 다음에 D램 볼티지가 원래 1.4, 1.4, 1.4, 1.8이었는데 이거였는데 이거를 전체 같은 세팅으로 바꾸고 1.43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꼭 주의하실 게 6000 클럭 이상으로 오버클럭 하시게 되면 오버클럭인다. XMP를 넣게 되면요 얘가 요걸로 풀려요. 1대2로 이거를 1대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VSOC 전압은 이거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전압들도 다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XMP를 넣으면서 X4를 넣으면서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 타이밍을 보시면 타이밍도 자동으로 이렇게 쭉 잡혀요. 잡히는데 제가 뭐뭐 건드렸냐면 원래는 얘가 32, 38, 38 얘가 오토였고 얘가 몇이었지? 946 얘 946이었는데 946이고 이 두 개가 값이 잠깐만요. 513417 XMP를 넣게 되면은 요렇게 세팅이 돼요. 정해진 세팅 여기서 정해진 세팅대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30을 넣고 TM5를 돌려보니까 에러가 안 나요. 수동 오버클럭은 타이밍 하나하나씩 잡습니다. 제가 제 다른 수동 오버클럭 영상을 보셔도 나오는데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이 TCL 30이 들어가는지 본 거예요. 30을 넣고 부팅해보고 부팅이 안 되면 CMOS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CMOS 클리어하는 방법 먼저 숙지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30 넣고 부팅 해봤을 때 부팅 잘 되고 TM5 잘 돌아가면 내 램은 6200에 30을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잘 되는 경우 36도 해보시고 딱 요렇게 건드리고 그 다음에 RFC랑 RFI는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젠포에서는 안 써요. 그냥 오토로 두시고 RFC 1 값은 제가 될 만한 값으로 세팅한 거예요. 이거 아마 될 겁니다. 다른 분들도 6200에서 클럭마다 달라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6200 클럭이죠. 그럼 나누기 200을 하세요. 그럼 31이죠. 6200 나누기 200 그럼 31 곱하기 16 하시면 이거 나옵니다. 6000 클럭이면 6000 클럭 나누기 200이면 30이죠.
30 곱하기 16 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의 A다이 기준이에요. 삼성 메모리는 또 달라요. 아무튼 삼성 메모리는 27 하세요. 27. 그럼 웬만하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1 곱하기 16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RFI 같은 경우는 65,535가 안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램 온도랑 그 다음에 램 수율에 따라서 들어가는 값이 다른데, 만약에 65,535 놓고 부팅 해봤는데 부팅이 안 되거나 TM5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TM5가 에러 나오고, 그러면 에러 반으로 줄여보세요. 3만. 이러고 나서 돌려보고 잘 되면 3만에서 65,535 사이에 돌아가는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값은 에러가 안 나는 가장 높은 값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3만에서 잘 돌아가면, 그러면 한 45,000 넣어보고, 45,000에서 잘 되면 그러면 45,000에서 65,535 사이에 되는 값이 있는 거니까, 그럼 55,000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반씩 절반씩 쭉쭉 끊었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 값을 찾아보세요. 65,535랑 55,000 사이에 되는 값이 있을 건데, 그러면 한 6만 정도 넣어보고, 근데 6만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55,000에서 6만 사이에 어떤 값이 이제 돌아가는 값일 거죠. 57,500 이렇게 넣어보시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56,250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핏한 값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1의 자리수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 대충 100의 자리 정도만 대충 맞추면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램 온도가 또 변하게 되면 또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고, 이 값까지 잡으면 꼭 TM5 돌려보셔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램마다 달라요. 이렇게 세팅하면 아까 같은 그런 레이턴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오토로 두시면요, 한번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946 513 417. 이게 지금 따로 타이밍 안 건드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쓰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된다 그랬죠. 그때 전압이 요거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거는 안정화 툴을 안 돌려도 되는데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수동 오버클럭이 좀 무섭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벌써 가족이 깬 것 같아가지고 슬슬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레이턴시만 보여드리고 영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근데 솔시커가 이거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해보니까 시스템이 막 픽픽 꺼지고 그래. 그러면 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램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팅했는데 에러가 나면은 6400으로 세팅해도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요. 인텔 시스템에서 돌려보면은 뭐 시스템마다 또 다르겠지만, 메모리 컨트롤러가 좋은 거에서 돌리면 또 에러 안 날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램이 정상이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램이 충분한 수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봐야겠네요, 거실로. 지금 딸내미도 일어난 것 같은데. 레턴시 위주로 보세요.
자, 71.7. 꽤 차이가 나죠. 근데 TCL TRC보다는 TCL TRCD보다는 요거 있잖아요. RFC랑 REFI 차이가 큽니다. 이 레이턴시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굳이 RFC랑 REFI까지 조여 본 겁니다. 6000 클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XMP 램에 따라서 X4 할 때 이 RFI까지 조여주는 그 램도 있긴 할 텐데. 자, 6000에서 전압 그대로 쓸 거예요. 30, 36, 36. 나머지는 안 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건드릴 거예요. 높은 클럭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램 타이밍은요, 클럭만 낮추면 에러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클럭을 낮췄는데도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스에서 클럭에 따라서 조정해주는 어떤 오토 상태에서 들어가는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값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건 주로 인텔에서 그러고요. 젠포, AMD 라파엘에서는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XMP 램 안 돌아가면 그냥 클럭만 낮추면 잘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안 돌아가는 이유는 거의 그 메모리 컨트롤러가 그 클럭을 구동을 못해서 그런 거고, 거의 6400 이상 XMP 메모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어디까지나 램이 불량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램이 불량인 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불량 체크를 못 하시죠? 그 경우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불량 체크하려면 인텔 시스템 사셔서 돌려보시거나,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매를 안 했으면은 QVL에 있는 메모리를 구매를 하셔서 안 되면은 그냥 유통사에 교환이나 혹은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아직 구매 안 하셨다면요. 웬만하면 직구하지 마시고요. 근데 직구했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그 읽기 쓰기 복사 대역폭이 클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주요 성능은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해요.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게임 같은 거는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까보다 낫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RFC랑 REFI 차이가 크기 때문에. RFC랑 REFI 보여드릴까?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6200 클럭에서 TREFI 65535가 제 램에서는 들어갔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리는 건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입니다.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고, 이거는 안정화투로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이건 오토 넣고, 그 다음에 30에 16을 곱할 거예요. 30에 16을 곱하면 300에 36, 18, 4480이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제가 그냥 돌리는 거는, 저는 아까 이걸 6200에서 돌려서 안정화 툴을 다 돌려서 에러 없는 걸 확인했어요. 거기서 클럭을 낮춘다? 이것도 사실 애매하긴 한데,
음, REFI 타이밍은요. 다른 타이밍들은 클럭을 낮추면은 안정 범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거든요. 높은 클럭에서 됐으면 낮은 클럭에서도 웬만하면 되는데 이 REFI는 좀 애매해요. REFI는 클럭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안정성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라 같은 타이밍이라면 뭐라 설명해야 되나? 자, 이따가 잠깐만요. 설명할 시간이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얼마나 이 두 개 타이밍이 얼마나 영향 주냐. 굉장히 가성비 타이밍이거든요. 저 두 개가. 가성비? 좀 표현이 이상하네. 가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좋을수록 성능이 잘 나오는. 노성비라 그래야 되나? 노력 대비 성능비가 잘 나오는. 이거 내려야겠네. 일단 대역폭도 많이 올랐죠. 지금 6000 클럭입니다. 아까 쓰기 값이 8만대고 읽기가 5만 후반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0%까지는 아닌데 한 8%쯤 오른 것 같아요. 성능이 딱 두 개 타이밍만 건드렸는데 잘 나오죠? 63.3. 요 RFC랑 RFI 요 두 개만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확 개선됐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중요해요. 그리고 6000 클럭 이상 쓰시는 분은 요거 UCLK가 반타작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1대1 맞추는 거 확인하시고요. 바이오스에서 RFI 잠깐 설명드리자면 RFI 타이밍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RFI 타이밍이 끝날 겁니다. 끝나면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리프레시라고 RFC 타이밍을 수행을 하게끔 규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이제 RFC 타이밍이 돌아가는데 걸리는 속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FI인데 이 RFI 타이밍은 대기 시간이거든요. 대기 시간. 여기서 요 정도 기다렸다가 RFC를 실행해 이런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 시간에 뭔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얘를 실행시키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값이 뭐 짧아져. 예를 들어 이렇게 짧아지거나 다른 타이밍은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타이트해지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은 짧아지면 되게 안정적으로 변해요. 왜냐면 더 조금만 기다려도 되잖아. 뭘 기다리냐면 이 셀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셀에 이렇게 이게 셀인데 전압이 요 정도 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전압이 이렇게 점점 누실됩니다.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다가 이 전압값이 너무 낮게 내려가면은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1이었는데 여기 이 특정 값을 내려가면 데이터를 0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손실이 돼요. 이 손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RFC라는 리플래시를 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압을 0.5 정도 이렇게 때려 부어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갈 뻔한 전압을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끌어올려줘서. 그래서 1을 유지해주는 그런 리플래시 기능을 하는 건데
이 리플래시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전압이 소실되기 전에. 근데 그 어느 주기를 대기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RFI 타이밍입니다. 이 RFI 타이밍을 규정하는 만큼 대기했다가 그 주기만큼 RFC 동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RFI를 어느 정도나 견딜 수 있느냐는 여기 전압이 얼마나 빨리 소실되느냐 혹은 늦게 소실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이게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면 이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 전압값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에는 값이 변하게 되는 그런 한계 지점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RFC 리플래시가 안 되면, 그러면 램은 잘못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류를 발생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타이밍을 클럭을 낮추면은 시간이 길어졌었잖아요. 그쵸? 6000 클럭에서 한 개 타이밍이 1.333333이에요. 여기서 65,535는 21,845 나노세컨드죠. 근데 6400에서 6535는 24,779예요. 65,535의 같은 클럭이라면 6,400이 6,000보다 더 짧아요, 대기 시간이. 그쵸? 그러니까 이 타이밍 같은 경우는 클럭을 낮추면 안정성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꼭 안정화 툴 또 돌려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결국에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에요.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 좀 TM5 돌리기 빡세다 하면 대충 넣고 쓰면 돼요. 대충 낮은 값 넣고 디폴트로 한 12,000 들어가는데 한 2만 뭐 한 3만 이렇게 넣고 한번 돌려보시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 있잖아요. 전압이 누실되는 속도는 램 온도에 되게 많은 영향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이 타이밍은 두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는 램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압 소실되는 수율. 이것도 칩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온도의 영향 가장 많이 받고요. 같은 온도라면은 수율이 좋은 램이 잘 버텨요. 저는 이거를 온도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온도 저항 수율이라고 하는데,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소실되는 그런 온도에 저항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낸다 해서 이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온도 저항 수율이라고. 제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좋으면은 그러면 RFI 값을 더 높은 값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안정화 보기 귀찮으신 분은 좀 더 높은 값 쓰고 싶으신 분은, 근데 뭐 65,530을 넣었는데 에러가 난다. 근데 안 쓰고 싶어. 그럼 쿨링을 강화하시면 됩니다. 스파 쿨링 엄청 때리세요. 시원하게. 램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낮춰주면 되고요. 근데 낮춰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값이 있을 수는 있어요. 특히 어디서? 인텔에서. 인텔에는 맥스 값이 26만입니다. 26만 블라블라. AMD에서 맥스 값이 65,535밖에 안 돼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서 26만이 들어가는 램이 있고 안 들어가는 램이 있고, 이런 거는 램 수율에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안 되는, 26만이 안 되는 램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 램 수율의 문제다. 근데 AMD에서는 65,5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순한 맛입니다. 순한 맛. 온도만 잘 잡아주면 웬만하면 돌아갈 거예요. 온도만 잘 잡아주면. 그래도 안 되면 좀 까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거 만지셨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건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니까 TM5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치만 메리트가 있죠. 딱 이 두 개만 잘 잡아도 레이턴시가 한 7 나노세컨드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6400에 CL32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AMD 라파엘에서는요. 라파엘이 젠4예요. 라파엘에서는 어떨 때 조건이 있어. 높은 클럭과 낮은 클럭 차이가 미미한데 어떤 조건에서? 타이밍을 잘 조여놓은 상태에서 높은 클럭하고 낮은 클럭 차이가 미미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FCLK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MCLK가 변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타이밍이 6400의 CL32랑 6000의 30이 같은 속도를 가진다 그랬죠, 제가 아까. 타이밍만 잘 조여놓으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6400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잘 안된다 싶으면 까세요. 그냥 타이밍. 맨컨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6400 정도에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잘 사용하실 수 있길 좀 바랍니다. VSOC 혹시 낮출 수 있으면 낮춰보세요. 지금 1.3 오토로 들어갔는데 이거 1.1도 아마 6000에선 될 겁니다. 1.1. 근데 또 전압 건드리시면은 안정화 툴 돌려보셔야 돼요. 전압을 뭐라도 전압 건드리시는 경우는 안정화 툴을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네, 요새 VSOC 전압 이슈가 좀 있었죠. 최신 바이오스 쓰시고요. 1.3 이상 쓰지 마시고요. 제가 1.3이 자동으로 들어가길래 안 건드린 건데 1.4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지금 바이오스가 9 버전이라 들어가거든요. 신규 버전에서는 1.4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1.4로 들어가시는 분은 1.3으로 낮추고 써보세요. 1.3 정도는 무리 없을 겁니다. 안정화 툴 안 돌려도요. 근데 1.1 정도 쓰실 거면 얘는 좀 안정화 툴 돌려야 될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보통 하이닉스 램칩 기반에서 6000 클럭 정도면은 1.1에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러면 다른 전압의 문제예요. VSOC 1.1 전압에서 돌아가기에 좀 높은 VDDP 전압이나 그런 다른 전압 값이 좀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 VSOC 낮추면은 레이턴시가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 지금 VSOC가 높으면 소켓 번이 일어난다라는 지금 뭐 AMD나 뭐 다른 보드 제조사에서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리스크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옷 센서 온도 감지를 잘 못한 거가 원인일 거예요. 이거 저 예전에 1.4 놓고도 잘 썼는데 아무튼 지금 1.1로 조정했고 TM5 이렇게 조정하신 분은 TM5 등 돌려가지고 안정화를 꼭 돌려보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된다고 가정하고 레이턴시만 한번 볼게요. VSOC 관련해서는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대응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도 바이오스 수정하는 그런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나타난 이슈 중에 이 VSOC 문제가 아니라 CPU 자체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막 터지다 보니 이제 같이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결국에 AMD가 1.3으로 써라라고 하니까 1.3으로 쓰는 게 낫겠죠. AMD에서 1.3으로 쓰라고 했는데 소울시커가 1.3보다 너무 높아도 문제 없대라고 얘기했다가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 못 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1.3으로 이내에서 쓰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레이턴시가 더 느려졌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VSOC까지 일단 조여봤고요. 6400 메모리 샀는데 호환이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계시다가 제 영상 보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